그다음에 또 궁금한 게 요즘 뭐 사실 비만과 관련된 다이어트 산업이 엄청 크잖아요. 네네. 많은 사람들이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예. 항상 고민하는 게 한번 살 좀 빼볼까. 네네. 예. 이 비만과 관련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고 네네.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그만큼 시장이 넓다는 그런 네. 의미도 될 수 있고요. 네. 이 현재 이 비만에 대해서 치료라는 게 관리라는 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현재의 수준으로?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아시는 수준의 제품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아까 당뇨랑 똑같죠. 당뇨 예방이랑 식사 관리 잘 하시고 운동 뭐 적당히 하셔야 되는 것 자체를 넘어서는 제품은 많지는 않고요. 그냥 디지털 쪽 제품은 아닙니다만은 뭐 지방 흡입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 정도 생각은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이게 지방만 흡입한다고 해서 생활 습관이 안 바뀌면 기껏 지방 빼냈지만 그 지방 다시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장 정통적인 방법, 이게 뭐 기술이 있어서 그냥 저절로 쉽게 막 살을 다 빼주고 이런 기술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가장 정통적인 기술, 그냥 그대로 정통적으로 했던 방법을, 다만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고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고 그것을 기술적으로 잘 도와주는 거, 조금이라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들이 많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어느 정도의 기술이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기존의 어떤 체중 감량 앱 같은 제품들을 보면 가장 핵심 기능 중에 하나가 식단 입력이었거든요. 내가 뭘 먹었다라는 것을 올리면은 어떤 코치라든지 아니면 알고리즘이 보고서 뭐 아까 빅맥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드셔보시지요, 뭐 저렇게 해보시죠, 이런 제안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 나온 기술들 중에는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밥을 먹을 때, 왜냐면 귀찮잖아요. 그렇죠. 밥 먹을 때 그냥 사진으로 딱 찍으면은 그냥 인공지능 기술로 뭐뭐뭐뭐를 먹었으니까 칼로리 얼마를 자동으로 이제 봐줄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식의 기술들은 있는데, 근데 결국은 본인이 다음에 적게 먹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찍었다고 해서 저절로 살이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생각하시는 것처럼 또는 기대하시는 것처럼 뭔가 앱 하나 있어서 갑자기 저절로 살이 빠지게 되는 뭐 이런 레벨까지 가려면 아직은 먼 것 같습니다. 뭐 가끔 뉴스 해외 토픽 같은 데서 나오는 거 보면은 무슨 약을 먹으면 뭐 비만 뭐 분해를 해준다. 뭐 이런저런 얘기는 많이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거는 조금 다른 영역의 문제긴 한데요. 디지털은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사실 뭐 주사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뭐 홍보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 그렇지만 그냥 식욕 억제제죠. 정확하게는. 대개는 비만 자체를 해결하는 알약이라기보다는 덜 먹게 만들어서 살 빼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약들이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심한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맞고 나면 계속 울렁거려서 야, 내가 이러고 못 살겠다. 그래서 안 맞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적당히 부작용이 생기는 분들은 그냥 조금 먹었지만 식욕이 확실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잘 맞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아직은 그냥 뭔가 딱 맞고서 바로 막 지방이 척척척 분해되고 이런 약들은 현실적으로 효과를 인정받은 약은 그렇게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부분은 그냥 뭐 식욕 저해제라든지 아니면 일부 약들은 소화 흡수 저해제. 왜냐면 지방이 몸 안으로 흡수돼 버리면 그게 다 살로 갈 테니까 그냥 장에서 흡수가 안 돼서 다 대변으로 나오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약들은 있고, 다만 짐작하시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화장실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우리 보통 금연제 같은 거 보면 금연 패치, 뭐 금연약 같은 거 보면 그런 것들을 복용하거나 이렇게 부착을 하거나 그러면 담배 맛을 완전히 아주 이상하게 한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딱 생각이 안 나게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술에만 의존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휴먼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같이 결합이 돼서 같이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격려하면서 끌고 가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한 거로 우리가 이해해야겠네요. 네, 결국은 인간의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기술만으로는 아직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사람들은 참 말을 안 듣는데 그나마 사람이 나서서 끌고 가야 좀 더 움직이더라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기술 어떤 개발에 의해서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도 있겠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 대상보다는 그 소비자들을 케어하는 그 트레이너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관리자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을 인공지능이 도와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군요. 주로 현재로서는, 그리고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만성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우울증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시점에서 우울증은 어떤 식으로 치료가 되거나 관리가 되거나
할 수 있나요? 네, 우울증도 아까 당뇨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울증이란 병도 기본적으로 몸 안에 어떤 특정한 호르몬 성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만 머리에 생기니까 막 특이한 병이라고 상상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당뇨병이 인슐린이 부족하듯이 우울증이란 병 자체도 이제 머릿속에 있는 어떤 성분들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약이 가장 현재 치료의 중심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떤 그 머릿속에 있는 물질의 양을 높여줄 수 있도록 또는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이고,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한 번쯤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보셨을 것처럼 상담 치료 같은 것들, 특히 우울증이 갑자기 나빠진 환자라면은 이제 자살이라든지 이제 이런 무서운 문제들도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담 같은 관리들이 같이 붙어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어떤 이 분야가 접목이 되면서 좀 더 이렇게 개선된 부분들이 있나요? 가장 큰 것은 역시 앱 기반 어떤 치료할 수 있는 제품들이고요. 아직 제가 알기로는 FDA 승인까지 받지는 못했지만 아직은 개발 중인 제품들이 많습니다만은 이제 앱을 통해서 의사들이 했던 이 상담 같은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연구 개발 중에 있고, 그 중에 그거랑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앱을 사용을 하시다가 꼭 그 앱뿐만 아니라 앱이 깔려 있는 그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실 건데 그 사용 패턴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다가 패턴을 봐서 이 환자의 우울증이 나빠졌는지 아닌지를 미리 감지해내는. 왜냐하면 기존 치료 체제 하에서는 환자가 이미 우울증이 많이 나빠진 다음에 의사한테 왔을 때야 저희가 알았었는데 이미 스마트폰을 쓰는 패턴만 봐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안 건다, 문자도 안 보내고 문자 보내봤자 되게 짧다, 뭐 이런 식의 신호들이 나타난다면은 이 사람이 뭔가 우울해지지 않았나라는 추정이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울증이 나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조기에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회사도 있고, 현재는 주로 그렇게 앱 기반으로 어떤 진단을 하고, 진단은 아니죠. 그러니까 잡아내 환자 증상이 나빠진 것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환자의 관리를 도와주거나 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우울증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인지하고 인지를 했다 하더라도 네. 그냥 보통 참고 이렇게 견디지 네. 뭐 어떤 적극적으로 약을 의사의 먹거나 도움을 받아야 의사한테 된다. 찾아가거나 그러진 예. 않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직은 많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우울증을 그러니까 현재 단계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조짐이 보였을 때 이거를 좀 완화시키거나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방법은? 역시 이게 이제 우울증이라는 병으로 진단되는 단계로 가셨다면은 사실은 어쨌든 무조건 의사를 만나서 약을 드셔야 되는 단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아마 질문 주신 맥락으로 봤을 때 그런 완전히 우울증이라는 병으로 진단되지 않아도 뭔가 이제 기분 자체가 약간 우울하다든지 이 두 개는 조금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역시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도 예를 들면 명상 같은 것들. 근데 이제 명상도 제대로 막 좋은 코치 써서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명상을 이제 도와준 앱 제품들이 이미 나와 있고, 또는 아까 제가 앱을 가지고 우울증 관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우울증 같은 병은 아니라 하더라도 좀 기분이 좀 안 좋은 상태를 도와주는 앱 같은 제품들로 이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로 계열들의 제품들을 통해서 조금 더 기분을 좋게 만들거나 뭔가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조금 더 기운을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의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은 좀 약간 가벼운 초기 정도의 단계? 아직은 초기라는 표현은 아마 전문가분들은 좀 싫어하실 표현일 수도 그래요? 있지만은 근데 이제 아마 어떤 의미인지 가벼운, 알 것 같고요. 가벼운 정도. 본격적으로 치료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많고, 근데 이제 이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건 한국 회사의 제품이긴 한데 미세 전류를 이용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머리띠의 형태로 두르면은 여기로 미세 전류가 지나가서 그걸 통해서 우울증 치료를 도와주는 제품 같은 것들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생각보다 활발하게 이용되진 않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맥락에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우울증을 치료하는 개념에서의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이고, 다만 방금 말씀드린 제품이 기존에 저희가 썼던 것들과 가장 큰 차이라면은 기존 제품들은 되게 병원에 꼭 와야만 할 수 있는 치료가 많았는데 이 제품은 좀 간편하게 만들어서 환자가 집에 가서 하루에 일정한 시간만큼 매일매일 치료할 수 있게 만든 제품들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우울증 걸리면 찾아가는 그 과가 그 정신과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신과라는 그 이미지가 선입견이 선입견이 우리한테 좀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뭔가 그런 조짐이 보일 때는 빨리 의사를 찾아가는 게 빨리 치료되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우울증 환자들의 어떤 치료를 위해서는 보통 어떠한 방법들이
그 사용이 되나요? 가장 먼저는 약일 것 같고요. 네, 결국은 뭐 당뇨병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현대의학의 많은 부분들은 결국 약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은 이제 약을 쓰면서 그리고 다 보조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이 뭐 앱이라든지 그러니까 앱이 없을 때는 어떤 치료사 또는 상담사가 직접 환자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뭔가 환자가 가진 문제를 스스로 느끼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미세 전류라든지 이런 정기적인 방법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 뇌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정기적인 움직임들이 뇌의 기능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간접적인 영향을 주어서 뇌의 기능을 바꾸어서 우울증을 도와주는 방법까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 네. 의사하고 앉아서 상담을 하면 보통 뭐 30분, 1시간씩 네, 엄청 비싸죠. 길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한국은 그런 식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도 없지는 않고요. 근데 결국은 수가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수가를 제가 받기 나름이거든요. 제가 뭐 되게 상담 잘 받는 사람이다. 그럼 한 시간에 몇백 불씩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담을 할 만한 시간을 낼 수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그 가격을 다 정해놨거든요. 그리고 가격을 정해놓은 것을 나는 더 낼 수 있는데 난 엄청난 부자라서 한 500불을 한 시간에 낼 수 있어 라고 해도 받으면 불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이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런 가격의 제약이 많다 보니까 그럼 의사 입장에서는 뭐 30분씩 얘기를 들어줬는데 수가를 불과 뭐 2, 3만 원밖에 못 받는다면은 이건 도저히 정신과 의원을 운영할 수가 없을 정도의 어떤 가격이기 때문에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한국에는 한국의 특성에 맞는 어떤 방식들이 네. 이렇게 성행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죠.